휴대전화가 울린 건 회의가 막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순간이었다. 화면에는 나 지금 병원 이름이 떴다. 서울 한빛 여성병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임신 38주 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정기였고 담당 의사는 출산일까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 여보세요? 준호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전화를 받았다. 남편분 되시죠? 서연 산모께서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지금 상태 확인을 위해 검사 중입니다. 가능하시면 최대한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은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위험하다는 메시지로만 들렸다. 지금 바로 갑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서류를 집어 던지듯 책상 위에 올려놓고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지금은 어떤 시선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급히 연달아 누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간 그는 계속해서 분 단위로 시간을 계산했다. 병원까지는 차로 20분. 신호에 걸리면 25분. 하지만 지금 그의 심장은 5분 안에라도 날아가고 싶어 했다. 한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다른 손으로는 계속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2번, 3번, 4번.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서연아 제발. 도로는 오후 러시아워가 시작되는 중이라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추는 그 몇 초조차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다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서도 마치 달리고 있는 듯 긴장으로 떨렸다. 그리고 문득 바로 어제 아침에 서연이 떠올랐다.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고 배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아기 움직임이 좀 적은 것 같아서라고 했던 말. 그때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서연은 괜찮다며 웃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인가 감춰져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걸 왜 몰랐을까? 왜 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을까? 제발 둘 다 무사해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차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렸다.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는데 에어컨 바람에도 그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가 8층 산부인과 병동 버튼을 몇 번이고 눌렀다. 띵. 문이 열리자 그는 거의 튀어나가듯 앞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복도 끝 병실들 사이로 이어진 반대편 통로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의 손에는 선명한 분홍빛 포장지에 둘러싸인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 준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형?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놀란 표정으로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그의 형 민수였다. 정장을 입은 채 꽃다발을 들고 산부인과 병동 복도를 걷고 있는 민수. 형도 준호를 발견하고 눈을 깜빡였다. 순간적으로 표정이 얼어붙으며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움찔했다. 준호야? 형이 여기 무슨 일로? 말을 던지는 순간 준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져 있었다. 형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흔들며 꽃다발을 약간 뒤로 숨기려 했다. 그러나 준호의 시선은 이미 꽃다발을 향해 꽂혀 있었다. 그게 아는 사람이 입원해 있어서 그냥 잠깐 들른 거야. 별거 아니야. 민수는 말끝을 흐리며 슬쩍 뒤돌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형이 팔을 붙잡았다. 형 여기 산부인과야. 아는 사람? 누가? 형이 말을 이어가는 순간 마침 간호사가 복도 반대편에서 준호의 이름을 불렀다. 김준호 보호자분. 오셨죠? 빨리 오셔야 합니다.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형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형은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얼굴로 마치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준호는 형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형 잠깐만 기다려.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복도 끝으로 달려가는 그의 귀에 형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꽃다발을 든 형의 손이 팔 떨림을 감추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뿐이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산모분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응급분만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종이 위에 사인을 했다. 손이 떨렸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본 형의 모습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지금 들어가셔서 아내분 손 좀 잡아주세요.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병실 문이 열렸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숨을 크게 고르며 배를 감싸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서연아. 준호가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서연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왔구나. 준호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괜찮아. 내가 왔어. 괜찮을 거야. 아기도 우리도. 하지만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형의 모습. 형의 꽃다발. 형의 흔들리던 눈동자. 왜 여기에 있었던 걸까? 서연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다. 형과 서연은 원래부터 많이 친하지 않았다. 수줍음 많고 조용한 서연은 결혼 후에도 형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아니었다. 그저 가끔 가족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정도. 그런데 지극히 우연이라 보기엔 이상한 장면이었다. 형은 꽃을 들고 있었고 병동은 산부인과였다. 형은 설명하지 못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준호가 형을 본 순간 보여준 서연의 표정. 결코 단순한 통증 때문만은 아닌 듯한 무언가 감춰진 감정의 흔들림. 서연아. 준호는 침을 삼키며 물었다. 혹시 형이 여기에 온 거 알아? 서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아니, 난 몰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약했고 말끝이 떨렸다. 왜 떨리는 거지? 준호의 머릿속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 순간 담당 의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산모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편분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응급분만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호는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켜주며 서연의 손을 놓기 전에 다시 한번 말했다. 나 여기 있을게. 걱정 마.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천천히 눈을 뜨며 준호를 향해 말없이 입모양을 만들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그의 눈에 확실히 보였다. 문이 닫히고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왜 미안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떠올랐다. 꽃다발을 든 형 민수. 병동 복도에서의 당황한 얼굴. 숨기듯 뒤로 감춘 꽃다발. 준호는 벽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형 도대체 왜? 그러나 지금은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눈앞에 있었다. 서연과 아이의 안전.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형의 존재. 준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한 가지 감정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 그것은 마치 병동의 형광등 아래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의 곁에 붙어 있었다. 복도로 걸어 나온 준호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잠시 벽에 기대 섰다. 병실 문 너머에서는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 트레이가 부딪히는 소리, 심전도 모니터의 리듬, 간호사들의 짧고 빠른 대화들. 그 모든 소리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며 복도를 채웠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꽃다발. 당황하던 형의 얼굴. 설명을 피하던 말투. 그리고 서연의 미안해라는 입모양. 준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아니야,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아내와 아이의 안전이 가장 먼저였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 머리는 잊으라고 하는데 가슴은 계속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쳤다.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그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신호음. 두 번째. 세 번째.
연결되지 않음.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왜 안 받아 형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형에게 매달릴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병실 쪽을 향해 몇 발자국 걸었지만 막상 문 앞에 서자 의료진의 방해가 될까 싶어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그때 옆자리에서 중년 아주머니 두 분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 자체는 낮았지만 복도 특유의 울림 때문에 대화 조각들이 고스란히 들렸다. 아까 그분 진짜 남편 맞아?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미혼이라고 들었어. 아니 산모들 있는데 왜 꽃을 들고 와? 산모를 안다고 해도 남편 아닌 사람이 꽃을 들고 오면 이상하지. 남편이 화내던데 결국 돌려보냈다잖아. 준호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꽃을 들고 온 남자. 남편이 아닌 남자. 산모에게. 그건 분명 형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말대로라면 형은 실제로 어떤 산모를 만나려던 것이었다. 설마 서연은 아니겠지.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 지나가던 간호사가 아주머니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타일렀다. 아, 그 이야기요? 그냥 오해였어요. 산모 지인이라는데 남편분이 기분이 좀 나쁘셨나 봐요. 근데 왜 꽃을 버렸대? 모르죠.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지나갔다. 하지만 준호는 웃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들이 말한 버려진 꽃다발이 바로 자신이 본 그것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분홍색 포장지 흰색 리본. 형이 들고 있던 것과 동일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은 어느새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형 정말 뭐 하러 왔던 거야? 형제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민수는 늘 책임감 강한 형으로 살아왔다.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를 대신 혼내준 것도 형이었고 대학 입시 실패로 좌절해 있던 준호를 가장 먼저 위로한 것도 형이었다. 그런 형이 왜 서연이 있는 산부인과 병동에 꽃을 들고 나타난 걸까? 왜 말을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진 걸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형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그때 그것이 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첫 임신이고 축하도 많았지만 걱정도 많은 시기.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표정은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감정 같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감추고 있는 사람의 흔들림 같았다. 그리고 약혼 직전 잠시 연락이 끊겼던 몇 주간. 그 시기 동안 서연과 형이 동시에 종종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는 날들이 있었다. 물론 그것은 당시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준호는 일에 치여 바빴고 형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회사에 매달려 있었다. 서연도 개인 사정이 있다고 했기에 준호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꽃다발을 든 형이 산부인과 병동 복도에 서 있는 장면을 보고 난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준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을 눌렀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러나 어느 순간 아주 단순한 의문이 떠올랐다. 형이 진짜 다른 산모를 만나러 왔다면 왜 도망치듯 갔을까? 왜 형은 전화도 받지 않을까? 서연은 왜 미안해라고 했을까? 혼란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형이었다. 놀라움과 불안, 무엇보다 결정해야 한다는 표정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로.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형. 민수는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다가 마치 준호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웠다는 듯 표정을 굳혔다. 준호야, 아직 여기 있네. 형. 아까 말도 안 하고 왜 가버렸어? 전화도 안 받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한테 설명할 말이 없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기 싫은 거겠지. 아니야. 민수는 한 발 다가왔지만 준호는 한 발 물러섰다. 형. 대체 누구 보러 온 거야? 솔직하게 말해. 서연이 있는 산부인과 병동까지 와서 그 꽃은 뭐야?
민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사람의 떨림이라기보다 잘못을 들킨 사람의 떨림 같았다. 준호는 형의 침묵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혹시 서연이야? 바로 그 순간 민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아주 작은 하지만 준호에게는 결정적인 반응이었다. 형, 그게 아니야. 민수가 급히 손을 저었다. 하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더 커졌다. 그럼 누구야? 왜 여기 온 건데? 난 아는 사람 보러 온 거라니까. 누군데? 이름이 뭐야? 민수는 결국 말문을 닫았다. 그리고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준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말할 수 없는 이유. 숨기는 이유. 그리고 떨리는 어깨. 모든 조각들이 준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형 정말 그게 전부야? 민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준호야, 나중에 말할게. 지금은 서연이한테 가. 너 지금 많이 불안한 거 알아. 근데 지금은 서연이랑 아이가 먼저야. 그 목소리는 분명 진심이 담긴 형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준호는 그 진심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형,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제발 지금이라도 말해. 지금이 아니면 난 형 믿기 어려워질 것 같아.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버리는 말이었다. 도망치듯 민수는 뒤돌아 복도를 걸어 사라졌다. 준호는 복도에 홀로 서서 형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자리했다.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너무나도 불길한 의심. 그 둘이 서로를 잠식하며 가슴속을 조용히 무너뜨려 가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형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 준호는 더 이상 형을 뒤쫓을 힘도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그곳에 굳어서 있었다. 무엇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몸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동시에 무너지는 감각을 붙잡아 세워주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서연.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준호는 눈을 세게 감았다가 다시 떴다. 심장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들이 서로 뒤엉켜 마구 흔들렸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지금은 서연이 먼저다. 그러나 형의 불안한 표정, 꽃다발, 미안하다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걸 떨쳐내기 위해 준호는 스스로를 담담하게 다잡았다.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병동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분당 몇 번씩 울리는 의료기기의 짧은 경고음이 가슴까지 압박하는 듯 했다. 준호는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다시 복도 끝을 서성거리다가 또 병실 문 앞을 지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10분이 30분 같았고 30분이 1시간이 된 듯 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나왔다. 흰 가운 아래로 얼룩진 땀 자국이 보였다. 그리고 그 표정은 심각했다. 김준호 보호자분. 준호는 단번에 다가섰다. 네, 어떻게 됐나요? 서연이는 괜찮아요?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렸다. 현재 산모부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아 심박도도 불안정하게 변동이 있어요. 자연 진통을 더 기다리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수술인가요? 응급 제왕절개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 서류 처리와 간단한 검사만 끝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를 위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긴박함, 두려움, 불확실함. 온몸이 베란다 난간에 걸쳐진 것처럼 흔들렸다. 저 서연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진통도 진통이지만 혈압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산모분이 평소보다 훨씬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그 질문은 준호를 다시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서연의 스트레스? 최근? 아까 본 그 미안해라는 입모양. 형의 꽃다발.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떠올랐다. 잘 모르겠어요. 준호는 입술이 굳어버린 듯 대답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일단 수술을 준비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1층 수술동 대기실로 이동해 주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다가와 준호를 수술동 쪽으로 안내했다. 수술동 앞. 하얀 벽과 은색문, 소독약 냄새, 신호등처럼 바뀌는 빨간 수술 중 표시. 준호는 이 비현실적인 공간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조차 모를 만큼 정신이 몽롱해졌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두려웠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다. 산모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준호는 간호사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다. 전해주세요. 아기 그리고 서연 둘 다 꼭 무사해야 한다고. 나 여기서 기다릴 거라고. 말을 마친 준호의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해드릴게요. 그러고는 문 안으로 사라졌다. 준호는 빈 의자에 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조였다. 그때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다. 문자 하나. 보낸 사람 형. 준호야 미안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내가 서연이 옆에 있어야 할 때야.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준호의 심장 박동이 거칠게 요동쳤다. 미안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지금은 서연 옆에 있어야 할 때. 단 3줄.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이를 꽉 깨물었다. 형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손에 힘이 들어가 휴대폰이 부서질 듯 했다. 그 순간 수술실 앞에 새 간호사가 나타났다. 김준호 보호자분, 산모분이 수술 들어가기 전 잠시 면회를 원하셨어요. 30초 정도만 가능합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섰다. 지금요? 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준호는 달리는 사람처럼 간호사를 따라 수술실 복도 끝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작은 수술실에 들어서자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서연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그 눈이 준호를 보자마자 흔들렸다. 서연아. 준호가 다가가 손을 잡았다. 서연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힘겹게 말을 이었다. 준호야 미안해. 그 단어는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다. 준호의 심장이 2번 크게 뛰었다. 그리고 멈추는 듯한 공백. 왜 미안해?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런 말할 때 아니야. 너랑 아기부터. 아니야 아니 그게 나. 서연은 말끝을 흐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준호는 그 모습이 더욱 무서웠다. 서연아 지금 말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형하고 무슨. 그 순간 의료진이 개입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산모분은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준호의 손을 꼭 쥐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도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준호야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 그 말이 의미하는 것. 그 말이 왜 지금 나오는지. 그 말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준호는 숨을 삼켰다. 진짜로 아무 일 없는 거지? 말해줘. 그러나 이미 의료진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입술로 다시 한 번 말했다. 미안해. 수술실 문이 닫혔다. 철컥. 무겁고 차가운 소리. 준호는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오랫동안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준호의 마음속에서도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울려 퍼졌다. 철컥.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 확신과 믿음이 미세하게 금 가는 소리. 두려움이 얼음처럼 굳는 소리. 수술 중 표시등이 빨갛게 켜졌다. 준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질문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형과 서연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수술 중 깜빡이는 빨간 불빛보다 더 선명하게 준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경고등처럼 불타오르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시리도록 하였다. 줄지어 놓인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고 일정한 박자로 깜빡이며 그 아래로 무표정한 간호사들과 산모 가족들의 작은 숨소리만이 한층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준호는 분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는 동안에도 다리는 멈추지 않고 떨려댔다.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셔츠 소매는 어디에 부딪혔는지 모르게 젖은 얼룩들이 생겨 있었다. 서연이 분만실로 들어간 지 30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분만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머리를 흔드는 일은 그 말만이 아니었다. 형. 꽃다발. 그리고 형의 당황한 얼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준호는 그 장면을 지워내지 못했다. 형이 왜 여기에 있었던 걸까? 왜 꽃을 들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토록 얼굴이 굳어 있었던 걸까? 준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동 복도를 서성거렸다.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이 목 뒤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아니라 어쩌면 근거 있는 불안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분만실과 가까운 쪽의 작은 복도 끝에는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간호사들이 쓰레기나 사용 도구를 버려두는 작은 정리 공간이 있었다. 그곳을 지나칠 때 준호는 그곳에 놓인 큰 파란색 비닐 휴지통을 그냥 무심코 바라보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뭔가 본 듯한 꽃 포장지. 준호는 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눈을 크게 뜨고 휴지통을 바라본다. 다시 한 발 다가선다. 그리고 또 한 발. 휴지통 위에 어설프게 버려진 듯한 분홍색 포장지. 리본은 은색 바탕에는 작은 고동색 무늬가 찍힌 고급 종이. 형이 들고 있던 꽃다발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뭐지? 준호는 손을 떨며 포장지를 집어들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는 병동의 휴지통에 이런 고급 포장지가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질 이유가 없었다. 아니, 버려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왜 여기 있는가였다. 형이 들고 있던 꽃이 이 병동에서 버려졌다는 것. 형이 누군가를 만나러 왔고 꽃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 그 누군가는 산부인과 병동 어딘가에 있다는 뜻. 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헐떡이며 뱉어냈다. 마치 산소가 모자라도 되는 순간처럼. 그때였다. 간호사 한 명이 정리 공간으로 들어와 쓰레기 봉지를 바꾸려고 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에 쥐어진 꽃 포장지를 보고 물었다. 혹시 그거 환자분께 드리려고 가져오신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 이거 여기 버려져 있어서요. 혹시 누구 거인지 알아요? 간호사는 포장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아까 병동에서 잠깐 소란 있었을 때 그 꽃인가? 색이 좀 비슷한데. 소란이요? 준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무슨 소란이요? 간호사는 벙찐 표정을 지으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오늘 오전에 산모 한 분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꽃을 가져왔다고 해서 조금 말다툼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중재하긴 했는데 남편분이 화를 많이 내셔서 꽃은 결국 버려졌고요. 그 말은 준호의 머릿속을 차갑게 얼려버렸다. 다른 남자, 산모, 꽃, 그리고 버려진 포장지. 설마 형이? 가슴이 심하게 쿵 하고 뛰었다. 혈압이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느낌에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준호가 묻자 간호사는 손을 흔들었다. 얼굴까지는 자세히 못 봤어요. 그냥 건장한 체격에 운동하는 남자처럼 보였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그 정도? 그 설명은 그대로 민수의 모습과 겹쳤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 정장 스타일의 옷이 자연스러운 형, 그리고 단정한 머리.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한 듯 벽에 손을 짚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간호사는 걱정되면 말하라며 스테이션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다시 휴지통 안에 던져진 꽃 포장지를 바라보았다. 그 한 장의 종이가 그저 쓰레기일 뿐일 수도 있지만 그 종이가 암시하는 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왜 형은 산부인과 병동에 있었을까? 왜 꽃을 들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꽃은 왜 버려졌을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오늘 하루 동안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잠시 뒤 분만실에서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움직임 소리와 기계 신호음이 복도를 흔들었다. 준호는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듯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서연이 더 중요해.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다시 그 말은 지금은 이라는 단어에서 걸렸다. 나중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때는 이 모든 의문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준호는 가슴을 움켜쥐듯 두 손을 모았다. 그 순간 분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준호 씨, 가능하면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산모분이 분만이 가까워지고 있어서요. 그 말에 준호는 꽃 포장지를 휴지통 안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분만실로 향했다. 그러나 문 앞에 다다르기 직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본다. 휴지통에 구겨져 들어간 꽃 포장지는 꼭 무언가를 감춰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마치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준호는 분만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걱정과 함께 형에 대한 의심이 짙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분만실 안은 외부 복도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전자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뛰었고 산모의 힘을 돕기 위해 여러 명의 간호사가 움직였다. 서연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양뺨에 들러붙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준호가 들어서자 간호사 한 명이 말렸다. 손만 잡아주세요. 방해되지 않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고 마치 긴 시간 동안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던 것처럼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서연아, 나 왔어. 그 말에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붉어진 눈가가 먼저 보였다. 그리고 준호의 얼굴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반가움도 두려움도 혹은 고통도 아닌, 마치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은 표정. 준호는 그 표정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치밀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가 조용히 말하자 서연은 피하기라도 하듯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준호의 불안을 한층 더 자극했다. 그리고 곧 서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숨결로. 준호야, 미안해. 그 순간 시간은 정확히 끊어졌다. 준호의 귓가에 들리는 건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삑- 하는 기계음뿐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진통에 몸을 웅크렸지만 준호에게는 진통보다 방금 전 그 말이 더 큰 충격이었다. 미안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그 말은 분명 진통으로 인한 말이 아니었다. 준호는 그 표정이 기억났다. 분명히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준호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뭘 미안해? 무슨 말이야? 서연은 다시 눈을 뜨며 숨을 헐떡였다. 아니야. 그냥 아기 때문에 겁이 나서. 말하는 중에도 시선이 준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일에 집중하느라 둘의 대화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준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 서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머릿속은 이미 멈춰 있지 않았다. 무섭다고? 아기 때문에? 아니야, 그건 분명 숨기는 말이야.
서연은 진통이 다시 크게 밀려와 크게 신음을 냈다. 의사는 분만이 임박했다며 의료진들을 정리했다. 남편분, 산모분이 곧 힘을 주실 거예요. 조금만 뒤로 물러서 계세요. 준호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시선은 한순간도 서연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진통으로 인한 표정 속에 섞인 다른 감정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죄책감. 준호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아주 짧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미세한 흔들림에서 그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 죄책감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아기? 아니면 본인? 혹은 준호? 그리고 혹시 형?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문틈으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말소리가 스치듯 들어왔다. 목소리의 주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준호는 순식간에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형이 여기 있었어. 꽃을 들고. 그 꽃은 다른 산모에게 준 것처럼 보였고. 하지만 혹시 그게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어지지 않아야 할 선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 연결이 두려웠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이어붙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런 일은. 그 순간 서연이 칼에 베인 듯한 비명을 질렀다. 의사는 재빠르게 자세를 잡으며 소리쳤다. 힘 주세요. 지금이에요. 분만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고 서연의 울부짖음과 의료진의 지시가 엇갈렸다. 준호는 손을 들어 머리를 꽉 움켜쥐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 박동은 빠르게 치솟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사실 하나만은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아내가 방금 한 미안해는 단순히 분만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꾹 눌러온 비밀이 터져 나오기 직전 그 비밀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형이 산부인과 병동에 왔다는 사실과 묘하게 겹쳐지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준호를 보며 흐느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다시 그 말. 더 크고 더 흔들리는 감정으로. 준호는 이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분명히 이 말 뒤에는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 준호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모니터에서 비프음이 가파르게 울렸다. 의사들이 급박한 목소리로 움직였다. 산모 혈압 떨어집니다. 빠르게 진행하세요. 산소 마스크 준비. 준호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의료진들이 서연 주변에 둘러싸고 그의 접근을 막았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다. 분만실은 이제 극도의 긴박감과 공포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에는 왜 미안하다고 했지? 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혹시 아이가? 그 생각들이 분만실의 모든 소리보다 크게 울렸다. 서연아. 준호는 절규하듯 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를 붙잡았다. 지금 방해하시면 안 돼요. 의료진의 명령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지만 준호는 이미 어느 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결국 서연의 손을 놓친 채 분만실 한쪽에서 떨리는 두 손을 움켜쥐었다. 서연의 울음, 의료진의 지시, 기계음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준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그림자만 짙게 번지고 있었다. 형과 아내, 그리고 태어나려는 아이. 그 그림자는 점점 더 또렷하고 더 짙어지고 있었다. 마치 곧 준호가 가장 듣기 싫은 어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처럼. 분만실 문이 굳게 닫힌 뒤 준호는 한동안 그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기계음과 의료진의 지시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지만 준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마치 주변의 모든 소리가 물속처럼 멀어진 채 자기 생각만 크게 울리는 듯 했다. 서연의 미안해. 형의 당황한 얼굴. 버려진 꽃 포장지. 그리고 남편이 아닌 남자가 산모 병동에 꽃을 가져왔다는 소문. 준호의 온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확인해야 한다.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지금 이 상태로 서연이 분만을 마치고 나와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진실을 모른 채로 마주하기가 더 두려울 것이다. 준호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핸드폰을 꺼냈다. 형의 번호가 화면에 떠오르자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혹시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혹은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준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침착하려 애쓰는 하지만 어디선가 떨리고 있는 목소리. 준호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형, 지금 어디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원 주차장. 그 말에 준호의 온몸이 싸늘하게 굳었다. 형이 이미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공간 어딘가에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긴장이 현실이 되는 듯 했다. 준호는 분만실을 한번 돌아보며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불규칙했고 숨은 갈비뼈 사이에서 터져 나오듯 거칠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타고 내려가며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평정심을 되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형은 어둑한 기둥 옆에서 2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었다. 어딘가 지쳐 보였고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준호야. 형이 먼저 말했다. 준호는 천천히 걸어가 형 앞에 섰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형 왜 여기 있어? 민수는 입술을 축이며 대답을 찾는 듯 침묵했다.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병문안할 사람이 있어서. 거짓말 하지 마. 준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이미 모든 게 탄로났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한 번 더 물었다. 형이 들고 있던 꽃. 그거 누구한테 주려고 했어? 민수는 갑작스레 시선을 피하며 손등으로 코를 문질렀다. 숨이 더 거칠게 들렸다. 그냥 지인이. 산부인과 병동이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순간 형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하는 게 보였다. 형은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형을 바라보았다. 병동에서 소문났어.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산모한테 꽃 들고 왔다고. 형의 체격이 작지 않음에도 그 순간 그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숨을 내쉬는 방식이 불안하고 손가락이 주머니 안에서 떨리는 모습이 상상되기까지 했다.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형이 그 산모랑 무슨 사이였던 거야? 이 질문은 분명했다. 그리고 준호 스스로도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수는 무겁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대체 뭐가 맞는데? 준호가 한 발 다가섰다. 왜 산부인과 병동까지 와서 꽃을 들고 있었어? 왜 나를 보자마자 놀랐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을 삼켰다. 준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길하게 보였다. 결국 형이 조용히 말했다. 너한텐 설명하기 너무 복잡한 일이야. 나한텐 복잡해도 괜찮아. 지금 말해. 준호는 형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형은 준호의 손을 살짝 물리치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난 정말로 내 아내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그리고 절대로 그런 관계도 아니야. 준호의 호흡이 잠시 멎었다. 형은 계속해서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가 오해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어떤 일? 준호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켜 들이마셨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너 출장 갔을 때 서연이가 많이 힘들었어. 그 말에 준호의 머리가 번쩍했다. 출장. 서연의 심한 입덧. 전화로 들었던 힘든 목소리. 그리고 형이 그 시기에 집에 들른 적이 있다는 어렴풋한 기억. 민수가 이어 말했다. 그때 내가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가고 서연이는 열도 나고 혼자 병원 가기도 어려웠어. 내가 대신 데려다주고 약 받아오고 그런 적은 있어. 준호는 말없이 형을 바라봤다.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가장 중요한 걸 물었다. 그럼 왜 꽃을 들고 있었어? 민수의 입술 사이로 나오는 숨은 더 떨렸다. 그건 서연이 아니라 다른 산모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다른 산모? 민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아는 사람이야. 말할 수 없는 사람. 그 말은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준호가 더 물으려던 순간 분만실에서 긴급 호출 방송이 울렸다. 서연 씨 보호자분. 보호자분. 준호는 즉시 뒤돌아섰다. 민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준호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서연이가 먼저야.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병원 건물로 뛰어들어가며 한 가지만 생각했다. 형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서연 또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묻고 따져야 할 일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가 위험한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계단을 뛰어오르며 준호는 숨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다. 분만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남편분, 산모분 상태가 좋지 않아요. 들어오셔야 해요. 준호는 문을 열고 다시 분만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형과의 대면에서 느꼈던 불안과 의심보다 훨씬 더 큰 현실적 공포가 그를 덮쳤다. 서연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며칠 뒤 준호는 병실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다. 서연은 창가 쪽에 바라보며 있었다. 어젯밤보다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고 손등에 꽂혀있던 링거도 어느새 빠져 있었다. 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서연이 미세하게 웃었다. 왔어?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술이 뻣뻣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응. 컨디션은 좀 어때? 괜찮아. 몸은 괜찮아졌어.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대화를 쌓아왔던 부부였지만 오늘만큼은 어떤 말도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 창가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서연은 그의 초조함을 알아차린 듯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다. 서연아. 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형이 너한테 왔던 이유. 그거 이제 말해줄 수 있어? 서연의 손이 순간 움찔했다. 시선이 흔들렸고 목에 닿는 공기마저 거칠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 얘기 꼭 해야 해? 이젠 피할 수 없어. 나 더는 모르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서연은 양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았다. 손가락이 희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준호야, 그 일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형이 너를 지켜주려고 한다고 말했어. 그것도 내가 아파서 입원한 날. 그런데 정작 넌 아무 말도 안 했고. 미안해, 말 못했던 건 정말 미안해. 왜 말 못했던 거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떨어지는 어깨와 마주친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포기 그리고 오래 묵힌 비밀의 그림자가 번져 있었다. 나 사실은 그때였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단호하고 거침없는 발소리와 함께. 서연 씨. 두 사람은 동시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에 서 있던 사람은 형이었다. 형은 병실 문을 닫았다. 눈빛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늘따라 묘하게 불안한 흔적이 어른거렸다. 형 왜 여기 와? 준호가 서늘한 표정으로 물었다.
형은 막 준호에게 다가올 듯 하다가 멈췄고 오히려 서연에게 먼저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졌다고 하길래 나 괜찮아요. 서연은 떨림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그러나 준호의 얼굴에는 참아왔던 분노가 서서히 떠올랐다. 형, 이제는 말해. 도대체 왜 서연에게 꽃을 들고 왔던 거야? 형은 그 말에 입을 굳게 닫았다. 표정은 당황도 불쾌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섰다. 형이랑 서연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거냐고 묻고 있어. 준호야, 지금은.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준호는 중단시키지 않았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데? 우리 이제 끝까지 가야 하는 거잖아. 숨길 게 있다면 오늘 다 말해. 내가 형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그걸 풀어줘. 형은 준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다. 숨을 길게 참는 듯한 모습, 말 한마디 내뱉기 전 수십 번 더듬는 듯한 입술. 분명 무언가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란 게 눈에 보였다. 잠시 후 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있었던 일 때문이야. 그날? 준호와 서연은 동시에 되물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너한테 말하지 않은 일이 있었어, 준호야. 형은 병실 창가 쪽으로 걸어가 벽에 등을 살짝 기댔다. 그리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머리를 지그시 숙였다. 너랑 서연이가 결혼하기 전. 정확히 말하면 결혼 3달 전. 그 말에 준호가 살짝 숨을 들이켰다. 결혼 준비로 바쁘던 시기였다. 서연과 더없이 행복했던데. 형은 계속 말했다. 그날 밤 내가 우연히 어떤 걸 목격했어. 널 지켜주기 위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서연 씨를 지켜주기 위해. 형은 서연을 바라봤다. 난 그 일을 내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 도대체 뭔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초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형은 서연의 얼굴을 잠시 살폈다. 가치 판단을 묻는 눈빛. 서연은 침묵 속에서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형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 씨가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어. 조용한 병실에 툭 떨어진 말 한마디.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 사람은 서연 씨가 원치 않았는데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도 찾아오고 직장까지 쫓아갔어. 내가 그때 출장을 자주 다녔잖아. 그걸 알고 더 기세등등했지.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고개를 떨궜다. 형은 계속했다. 나는 어느 밤에 그 장면을 직접 봤어. 서연 씨가 그 남자에게 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장면을. 심하게 밀쳐지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경고를 했어. 경고? 준호가 묻자 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접근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형의 눈빛은 그 순간 낯설 만큼 서늘했다. 그 남자는 겁을 먹고 멀어진 줄 알았는데 최근까지도 다시 연락한 모양이야. 서연 씨가 병원에 들어온 걸 알고 또 찾아왔었어.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서연, 그럼 이 모든 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난 그냥 당신이 불안해질까 봐, 또다시 죄책감을 가질까 봐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럼 그날 형이 꽃을 들고 병원에 온 건. 준호는 숨을 삼켰다.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가 다시 붙잡고 늘어질까 봐 차단하려고 온 거야. 넌 아내 상태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고 서연 씨는 출산 전이라. 진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또한 깊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과 아내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비밀을 공유했고 그 비밀이 오히려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다. 그래도 준호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둘 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자책할까봐.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결혼이 흔들릴까봐. 나는 당신한테 이미 많은 걸 짐처럼 지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어. 형 역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도 내 방식대로 너를 돕고 싶었어. 그런데 감추는 게 더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한참을 말 없이 서 있었다. 억울함, 미안함, 분노, 안도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에 소용돌이쳤다. 아내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란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동안 그 사실을 혼자 짊어진 아내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웠다. 형의 진심 또한 느껴졌다. 의도는 분명 보호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호의 방식이 두 사람 모두를 침묵 속에 가두었고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 남자, 지금도 병원 근처에 있어? 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잠깐 보였어. 그래서 바로 따라왔던 거야. 서연은 손등을 끌어안고 말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나도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동안 서로 엇갈렸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온기가 손끝에서 전해졌다. 우리 같이 해결하자.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둘이서. 아니. 잠시 형을 바라보았다. 우리 셋이서. 형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곧 작게 아주 작게 미소 같은 것을 지었다. 그래 이젠 숨길 게 없으니까. 병실에는 긴 침묵이 또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 침묵은 갈등의 틈이 아니라 서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천천히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준호는 결심했다. 이 모든 상황을 끝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형이나 아내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서연아.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사람 더는 우리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게. 서연은 눈물에 젖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느리게 말했다. 시작해야 할 것 같구나 준호야. 준호는 형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눈빛 속에는 오랜 갈등을 지나 도달한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시작하자. 병실 문이 조용히 닫히자 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던 그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과 아내 사이에 숨겨졌던 진실을 들은 후에도 마음속에서 빠르게 진정되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들끓고 있었다. 마치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이 병원 어디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어쩌면 이미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다. 서연은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준호야 나 정말 미안해. 그 말은 병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보다도 약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혼자 마음을 쥐어짜며 견뎌온 무거운 시간이 그대로 비치는 듯 했다. 아니야. 준호는 서연의 손등을 다정하게 눌렀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같이 가자. 뭐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병실 문을 향해 잠시 흔들렸다. 형이 나가기 전 그 남자 아직 병원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 말이 떠올랐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조금 전보다 훨씬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형한테 화났어? 준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 화낼 수가 없어. 형은 나를 위해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방법이었어도 이유는 이해해. 그래도 당신 형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한테 죄책감이 훨씬 컸어. 준호는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 형이 서연을 지켜주며 자신에게는 진실을 숨겼던 이유. 그 중심에는 결국 자신이었다. 동생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동시에 아내를 지키지 못한 준호의 자책을 대신 짊어지려는 어설픈 책임감. 어쩌면 서연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형은 내가 위험해지는 걸 정말 두려워했던 것 같아.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점점 더 강하게 집착하기 시작했거든. 그 사람. 준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낮아졌다. 이제 제대로 얘기해줘. 어떤 사람이야? 서연의 얼굴에 다시 공포가 잠시 스쳤다. 그걸 보자 준호의 속이 천천히 옥죄이는 듯 아파왔다. 그녀가 그동안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지
지금에서야 조금씩 느껴지는 듯 했다. 처음엔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 서연이 조용히 시작했다. 평범하고 말도 조용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예의 바른 척했지. 좀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 그게 보여주기였다는 걸. 보여주기? 응. 나한테는 전부 달랐어. 내가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고 하면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 분노하고 따지듯이 말하고 내가 왜 멀어지려고 하냐고 도망가지 말라고. 준호는 이를 꽉 깨물었다. 그걸 왜 그동안 혼자 감당한 거야? 당신한테 말했으면 혹시라도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당신은 나를 지키려면 뭐든 할 사람이잖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분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모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서연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형이 대신 나서준 거야. 서연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당신보다 형을 더 두려워했어. 솔직히 나도 그걸 보고 조금 안심했었어. 준호는 형에게 느꼈던 서운함이 잠시 누그러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더 큰 의문이 생겼다. 근데 왜 다시 나타난 거지? 형이 경고했다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진짜로 끊긴 줄 알았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메시지가 왔어. 번호를 바꿨더라고. 메시지? 준호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서연은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엔 안부 묻는 정도였어. 하지만 점점. 지금 어디야? 오늘 남편은 안 들어오지? 나도 힘들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점점 강해졌어. 준호의 손이 소리 없이 움켜쥐어졌다. 심장 주변을 누르는 듯한 불안이 점점 더 짙어졌다. 그런데 왜 병원까지 찾아온 거지? 서연은 잠시 입술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내 임신 소식을.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완전히 멈춰섰다. 임신 소식. 그것은 병원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정보다. 부부와 주치의 그리고 가족 몇 명 정도. 그렇다면 설마.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병원 안에 누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준호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느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한 남자의 집착이 아니며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위험한 무언가가 병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실 복도에서 철컥 금속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철컥 소리가 울린 병실 복도 문 앞 준호와 서연은 동시에 몸을 움찔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병실 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몸을 살짝 앞으로 끌어안았다. 누구야?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속은 얼어붙은 듯 했다. 복도에서 나온 그림자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 남자의 얼굴은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지만 걸음걸이와 체형 그리고 손에 들린 검은 가방이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그 순간 준호는 직감했다. 병원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게 틀림없다. 그 남자는 병실 문을 완전히 열고 준호와 서연을 바라봤다. 숨소리는 고요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경계심과 동시에 사소한 즐거움이 엿보였다. 마치 자신이 계획한 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얼굴. 서연은 긴 숨을 몰아쉬며 준호의 팔을 꽉 잡았다. 준호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반응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준호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우리 아기와 서연한테 손대면 끝장이야. 남자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러더니 무심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끝장이라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기대와 설렘까지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팔에 몸을 더욱 의지하며 숨을 죽였다. 그 남자는 천천히 병실 안을 살피더니 벽 쪽에 있던 탁자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서연과 자신 그리고 몇 년 전 찍힌 결혼식 사진이었다. 사진 위에는 손글씨로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넌 나를 피할 수 없다. 준호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섰다. 누구냐고? 왜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야? 남자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누구인지? 서연 씨는 이미 알고 있지.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서연은 얼굴을 가리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준호의 손이 떨리지 않게 꽉 잡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전율이 끊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남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휴대폰과 카드 한 장. 준호와 서연의 정보를 훑어본 듯 자료와 사진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손길에는 경험과 준비성이 묻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 남자는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할 시간.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판단을 순간적으로 정리했다. 지금 맞서야 한다.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 형이 말한 것처럼 숨길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형에게 도움 요청해.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형이 보여준 행동과 믿음을 떠올리며 마지막 카드로 삼기로 했다. 형. 준호가 병실 밖으로 큰 소리로 불렀다. 복도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무슨 일이야?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들어와. 아내랑 아기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다가왔다. 형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준호와 서연 그리고 형의 눈빛이 모두 한 점으로 모였다. 그리고 세 사람은 동시에 이제부터 벌어질 결전을 직감했다. 남자는 약간 뒤로 물러서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겠군. 준호와 형, 서연은 병실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남자가 남긴 말과 행동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가 다시 나타날 시간과 방법을 이미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세 사람을 한층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준호는 침대 옆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서연아,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 병원 안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몇 주 전부터 내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병원 일정까지 이상하게 알더라고. 무섭게 느껴졌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는지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기 전에 완전히 차단하는 거야. 그리고 더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형, 그럼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을 마주치기 전에 방어망을 치자. 우리 셋이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선 병원 내부 상황부터 점검해야 해. CCTV 출입 기록, 병동 직원 동선 모든 걸 확인해야 한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잡고 준호에게 속삭였다. 준호야, 나 아기가 있어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무리하지 마.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형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 시스템을 확인하고 내부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형은 IT 담당과 병원 보안팀과 연락을 취하며 남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점검했다. 준호는 서연과 함께 병실 주변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한 탈출 경로를 계획했다. 서연은 두 사람의 준비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힘을 다잡았다.
이제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어. 우리가 직접 끝내야 한다. 하지만 병원 안에는 이미 남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작은 CCTV 사각지대, 어제 남자가 놓고 간 사진과 장치, 그리고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전해진 이상한 소문들. 준호와 형은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우리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밤이 되자 병원은 한층 더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한층 더 단단히 서로를 지키며 남자가 다시 나타날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며 전략을 세웠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낸다. 아내와 아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형은 준호의 다짐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남자가 다음에 움직일 때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연은 두 사람의 결의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우리 셋이서 할 수 있을까?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할 수 있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병실 안에는 긴장과 결의가 교차하며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미 병원 곳곳에서 준호와 서연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남자의 발걸음과 숨결, 그리고 계획이 이미 스며들어 있었다. 준호와 형, 서연은 병실 안에서 마지막으로 전략을 점검했다. 형이 침대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CCTV와 출입 기록은 모두 확보했다. 남자가 움직일 경로는 거의 파악했어.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 경로를 지키면서 동시에 남자의 움직임을 끊는 것뿐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내가 지금 불안한 건 알아. 하지만 오늘부터는 숨지 않아. 우리 셋이서 끝까지 지켜낼 거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나도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래. 아기를 지켜야 하니까. 형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 이제 우리 계획대로 움직일 때야. 남자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움직인다. 준비됐지? 준호와 서연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병실 문 쪽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가 또 나타났다는 직감이 준호의 온몸을 전율하게 했다. 준호는 곧바로 형에게 속삭였다. 형, 시작하자. 이제 기다릴 필요 없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복도 방향을 주시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나도 두렵지 않아. 세 사람은 병실에서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였다. 남자가 들어올 경로를 예측하고 동시에 병실 주변에 경계선을 만들었다. 준호와 형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남자를 제압할 준비를 끝냈고 서연은 그 사이에서 안전한 위치를 확보했다. 복도 끝에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움직임은 날카로웠지만 이번에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준호와 형은 동시에 움직이며 남자를 둘러쌌다. 남자는 장치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형의 날카로운 눈빛과 준호의 단호한 움직임에 움찔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동시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남자의 주의를 끌며 뒤로 물러섰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위협하지 마. 남자는 잠시 주춤하며 장치를 조작하려 했지만 형이 단번에 손목을 잡아 장치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더는 못 움직여. 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남자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깨달았다. 준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자의 팔을 제압하며 몸을 붙였다. 힘싸움 속에서 남자는 몸을 비틀었지만 형과 준호의 결속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선택해. 여기서 멈출래 아니면 더 큰 대가를 치를래?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힘을 포기하며 무릎을 꿇었다. 좋아. 하지만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끝은 아니다. 그 말에는 공포보다 분노가 짙게 묻어 있었다.
형은 남자를 완전히 제압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에게 끝은 이미 결정됐다. 다시는 이 가족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힘싸움이 끝나자 준호와 형은 병실로 돌아와 서연과 함께 상황을 정리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이제 안전해. 형이랑 내가 함께 막았어. 형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이제 남자는 법적 절차로 처리될 거야. 병원 기록과 CCTV 증거 자료 모두 확보했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 너한테도 형한테도 모두 힘들게 해서.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았다. 이제 미안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 했잖아. 서로 믿고 지켜냈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야. 형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비밀과 공포는 끝났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앞으로의 삶을 상상했다. 준호야, 아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두렵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새로운 아침이 올 거야. 우리 가족에게. 며칠 후 병원은 평온을 되찾았다. 준호와 서연은 손을 맞잡고 병실 창밖을 바라봤다. 아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햇살이 따사롭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형은 조용히 두 사람 옆에 서서 말했다. 이제 끝났어. 모든 공포와 위협은 뒤로 하고 앞으로만 나아가자.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응.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아.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팔에 몸을 기대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진짜 평화가 찾아올 거야. 그때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과거의 공포와 위협, 오해와 침묵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다. 그리고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서연과 아기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반드시. 병실 안에는 평온이 깃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와 햇살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림자의 끝 그리고 새로운 아침.